오늘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차용증을 잘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결혼을 하면서 공동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 주택일 수도 있겠죠. 그런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 거예요. 뭐 엄청 허름한 주택이 20억 원 되겠죠? 이 20억짜리 주택을 취득하는데 공동 명의로 취득하려고 한다는 거죠. 이런 상황을 예를 들어 볼게요. 실제 사례를 좀 단순화시켜서 만들어 봤습니다. 제가 갖고 있는 돈은 1억이에요. 1억으로 20억짜리 주택을 살 수 있죠. 어떻게 사죠? 내 돈은 1억, 공동묘이니까 10억만 있으면 되잖아요. 대출 3억 정도는 나오죠. 내 신용이라고 하더라도. 그리고 나머지 모자른 금액은 증여받으면 되는 거예요. 뭐 이 정도 증여해 줄 수 있으니까 결혼을 하는 거겠죠? 그러면 6억을 증여받는다면 저 증여세 얼마 내야 되죠? 1억 2천. 1억 2천 제 돈으로 내야 되잖아요. 상당히 큰 금액이죠. 근데 만약에 제가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죠. 엄청나게 큰 세금 차이죠. 당연히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중요할 거예요. 근데 지금은 부부가 아니잖아요. 결혼을 할 예정인 거지. 뭐 집이 있어야지 결혼도 할 거니까. 그러니까 지금 당장 6억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. 그런데 곧 바로 잔금 치르기 전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저는 충분히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. 자금 조달 계획서를. 어떻게 작성했죠? 제 예금 1억과 증여란 6억.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증여를 지금 받은 게 아닌데 이렇게 작성할 수 있나요? 작성할 수 있죠. 왜냐하면 자금 조달 계획서기 때문에 그래요. 완료서가 아니잖아요. 계획하는 거죠. 잔금 치르기 전에, 그 전에 혼인신고 후, 그리고 나서 증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런 사항을 여기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물론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겠죠. 그러니까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원만히 제출할 수 있겠죠. 근데 잔금 치를 때까지 혼인 신고할 생각이 없는 분도 있으세요. 아직은 혼인 신고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현명한 분들도 많은데 제가 20억짜리를 50% 지분 취득하려고 합니다. 내 돈 1억밖에 없죠. 대출 3억 나옵니다. 증여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혼인 신고 뭔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거죠. 이때 빌려줄 수 있겠죠. 빌려주는 거 입증 가능할까요? 동거하고 있는데 6억을 빌려주는 행위 당연히 입증 가능하지 않을까요? 이 집에 이 6억 대출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놓는다면 더더군다나 입증하기 쉬울 거예요. 이자 한 푼 받지 않더라도. 이럴 경우에 배우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낼 때 어떻게 해야 되죠? 제 입장입니다. 1억. 그리고 금융비 위한 대출 3억. 그리고 증여에다 넣는 게 아니라 그 밖에 차입금 6억에 기재를 하는 거예요. 참고로 자금 조달 계획서는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각각 제출하셔야 됩니다. 이런 상황이라면 혼인신고를 했다면 언제든지 증여 가능한 거예요.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때도 문제 없겠죠. 당연히 그 밖에 차입금이지만 동거하는 사람한테 빌려준 거잖아요. 저당권도 설정했다면 뭐더 이상 문제 삼긴 어려울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공동명의를 하려고 할 때요. 꼭 반반해야 되나요?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. 내가 어떤 자산을 취득할 때 공동명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10% 지분만 누군가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. 20억 중에 2억. 이렇게 10%만 지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. 물론 공유재산이라는 게 같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. 일부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게 되면 내 마음대로 처분하기 어렵습니다. 이 재산으로 전세금을 받았다면 그 전세금 또한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겠죠. 이렇게 공유재산을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은 아주 장기적으로 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.
네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